대청호가 얼어붙자 강태공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곳곳이 살얼음판이어서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의 패러다임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이 올해를 원격 미래교육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일명 정책부좌관을 어떻게 채용할지를 두고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발열조끼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리콜이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은 눈이 그친 뒤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다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게는 10cm 넘게 눈이 온 곳도 있는데 미처 다 치우지 못한 곳은 빙판길이라 출근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한파에 얼어붙은 저수지, 그대로 내려앉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얗게 변한 세상. 오랜만에 가지고 나온 카메라에 곳곳을 담아보고 엄마 손 잡고 나선 아이는 눈썰 매장이 따로 없는 설원을 만끽합니다. 얼음 위에 눈도 설경이 보기 좋고요. 소나무 위에 쌓인 눈도 보기 좋아서 그래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가슴도 탁 트이고요. 공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주요 도로는 종일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설용 소금을 뿌리고 채우고 다시 뿌리는 과정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오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밀고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렇습니다. 한 잠도 못 자고 계속 하는 겁니다. 분주한 작업에도 청주와 괴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눈이 계속 날려 차량도 사람도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하느라고 거기다가 서류 갖다 내느라 나왔어요.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미리 나왔어요.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에서는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같은 고속도로 평택 방향과 중부고속도로에서도 차량 단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구름은 빠져나갔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추워졌습니다.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린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춥겠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즐기러 얼어붙은 호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 중인 호수의 얼음판은 아주 아슬아슬한데요. 지자체와 인근 주민 모두 낚시객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호수 곳곳에 구멍을 뚫어놓고 335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큰 일교차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곳곳이 살얼음판으로 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애들 방학이어가지고 누가 여기 엊그저께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걷길래 와봤어요.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말 지나서부터가 논내 시기로 보면 되지. 그때 조심해야지. 이거 아직은 괜찮아. 얼음을 직접 잘라봤습니다. 두께는 16에서 19cm 정도. 코로나19 이전 강원도의 유명 겨울축제 개장 기준인 25cm는 물론 최소 권고 기준인 20cm에도 못 미칩니다. 또 같은 두께라도 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해빙기 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파놓은 구멍도 많아 발이 빠질 위험도 높습니다. 얼음이 녹고 깨지면서 물판 천지인 호수 초입 부분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꽁꽁 얼었던 얼음이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겉으론 단단해 보이지만 지점에 따라 얼음 두께가 천차만별입니다. 며칠 전에는 호수 얼음판 위까지 진입한 SUV 차량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꺼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동네사가 그래서 안 깨질 줄 알고 가는 감이 깨진 거예요. 그래도 거기 지 땀에 얕아가지고 가서 그래도 재밌네. 정말서 깨져서 후두가지. 2013년 트랙터를 몰고 호수의 눈을 치우던 주민이 얼음이 깨져 숨졌고 2015년에도 인근 강을 건너던 60대가 얼음이 깨져 숨지면서 마을 축제는 중단됐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얼음 낚시, 썰매는 물론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자체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가뜩이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 안전요원들이 날마다 8명씩 투입돼 마을 쪽 진입로는 아예 통제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말에는 진짜 여기 차가 못 될 정도예요. 막으면 쌈이나 욕하고 한번 하니까 뭐 막을 수가 없죠. 법적으로 할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가 황당하죠. 보이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은 해빙기 얼음 낚시. 로프나 뭐 긴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이제 도와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출동할 때를 기다려서 이제 얼음을 잡고 계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영하권 날씨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어제 0시부터 2주간 연장됐습니다. 정부안과 충북이 일부 다른 점은 집회, 공청회 등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2군데 이상 시도가 여는 전국 단위 행사나 시군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도 열 수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반드시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내려진 타시도 이동 제한 등의 방역 수칙도 유지됩니다. 제천시가 지난 15일까지 모금한 고통분담 성금 13억여 원을 오는 25일 접수 창구를 열어 다음 달 초에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대상은 식당 종사자와 택배, 청소 용역, 실직 노동자, 건설 현장과 휴폐업 업소 노동자, 노점 상인 등 2,600여 명입니다. 이미 소상공인 지원금과 휴업 보상금을 받은 업체는 이번엔 제외됩니다. 지난 한 해 충북의 교육 현장은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과 코로나 수능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충청북도 교육청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올해를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원격 수업 확대를 골자로 3년간 5천억 넘게 집중 투자됩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학교 일상. 학교 가는 날보다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고 처음 해보는 낯선 원격 수업에 학생과 교사 모두 1년 내내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출석, 결석을 처리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접속하다가 좀 끊겼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금만 있다 접속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버퍼링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충북의 원격 수업이 한층 강화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해를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환경 구축에 나선 겁니다. 원격 수업 확대를 위한 교육 공간 구축과 디지털 시민성 등 4가지 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2023년까지 5,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교사 연수와 지원을 통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늘리고 720억 원을 들여 학생 태블릿과 노트북 장비도 구매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첨단형 그 학습 환경 구축, 공간 구축과 함께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줘야 되겠다. 하지만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원격 수업에서 드러난 학교별, 교사별 수업 역량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원격 수업만 확대하면 교육 불평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학습 공백이 이루어질 거고 나타날 거고 그거는 결국 학부모의 몫이 되지 않을까? 요즘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야. 코로나19로 갑자기 속도를 내게 된 충북 미래교육의 혜택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셋째 아를 낳으면 주택자금 대출 4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제천시에서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제천시는 화산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1일 셋째를 낳은 박주연 씨에게 4천만 원 전달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아파트를 얻으면서 1억여 원을 대출받은 박 씨에게는 4년에 걸쳐 4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첫째아 15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등 최대 5,150만 원까지 주택자금 대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충북도 의회가 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방식 등에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는데 의원들의 입김을 막을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고민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게 된 충북도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내년에 8명, 2023년에는 의원 2명당 1명인 16명까지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인사권 전반에 걸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무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과 면직 또 여러 가지 또 조례 재개정 사항 등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입김에 인사가 좌우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 개인 비서로 변질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규모가 적은 지방의회의 경우 직원 수가 적어 아예 인사 이동 자체가 고민입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인력 교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군 같은데 의원들 뭐 7명, 직원 뭐 한 5명 뭐 이렇게 되는 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늘상 거기에만 있느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선발은 더욱 첨예합니다. 공무직 등으로 별도로 뽑자는 의견과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전문성이 있는 희망자를 찾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가져온 인사권 독립이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결국 운영할 지방의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몸에 직접 걸쳐 열기를 유지하는 발열조끼. 날이 추운 요즘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해봤더니 시중 제품마다 성능은 각기 달랐지만 4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와 연결해 밖에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발열조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보온성은 K2 세이프티와 자이로 2개 시험 제품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체온과 가까운 35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전력량을 환산해 보온성을 측정했더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발열이 지속되는 시간은 온도 설정 단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저온에서는 따스미 온열 조끼가 9시간, K2 세이프티의 하이브리드 발열 조끼가 18시간 동안 유지되는 등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간 온도에서도 제품에 따라 6시간에서 15시간, 고온에서는 4시간 반에서 12시간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제품에 따라 3단계나 4단계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등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파 세이프티와 스위스 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시험 제품은 표면 온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대 온도를 넘어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발열조끼는 영하에서 최대 65도, 영상에서는 50도를 넘기면 안 되는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해 왔습니다. 전 제품 모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해물질과 보조 배터리 안전성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에서 유통되는 색조와 눈 화장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검사 항목은 납과 수은, 비소 등 6개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성분이며 모두 화장품 안전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연구원은 길거리 매장과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110개 제품을 검사했습니다.
진천의 산업단지 물 부족 사태가 나흘 만에 해결됐습니다. 진천구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청주, 충주, 횡성 정수장에서 가져온 물 3,000톤을 배수지에 채우고 하천변 관로 12곳을 긴급 보수한 결과 주요 배수지의 배수율이 정상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금왕 고지대의 일부 단수도 해소됐습니다. 이번 광역 상수도 물 부족 사태는 관로 누수와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틀어놨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청주 지역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1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청주시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1,050억 원을 은행에서 융자 지원한 뒤 이자 101억 원을 대신 지급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연이자 3%를 3에서 5년까지 보전해 줍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업체당 5억 원에 최대 70%를 융자한 뒤 연이자 3%를 5년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정상 개최가 어려워진 영동 곶감축제가 온라인으로 개막했습니다. 영동구는 당초 기획했던 2021 영동 곶감축제를 온라인 장터로 대체해 다음 달 5일까지 19일 동안 곶감 판매를 위한 온라인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동 곶감축제는 지난 2003년부터 충북의 대표 겨울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보훈군이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 가축재해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가축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 보훈에서 54개 농가가 가입해 보험료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상 가축은 한우와 유구, 젖소로 한우는 두당 2만 원, 젖소는 두당 4만 원만 자부담하면 1년간 질병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증평군이 귀농인들의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농업 창업 자금 3억 원,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금은 7,500만 원까지 연이 2%의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입 5년이 안 된 만 65살 이하 귀농인으로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휴관 중이던 제천 지역 도서관이 오늘부터 부분 개관합니다. 제천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으로 자료실의 대출 반납 서비스가 재개되며 전체 열람석의 30%만 개방합니다. 또 문화교실과 특별강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